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5월 28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전날 미 증시는 휴장 이후에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 상승은 당연히 예견이 되었지요. 왜냐면은 금요일 날에 그장 마감 이제 이후죠. 예, 그래서 이 유럽에 관세 부과를 하는 걸 유예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시간 내에서 막 이제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반영이 안 됐고 어제 이제 일제히 반영이 됐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반영을 했어요. 예, 금요일 날부터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새로울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장중에 이제 2% 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음봉으로 마무리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굉장히 좋게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오늘 이렇게 꼬리가 달린 이유가 뭐냐? 일단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그냥 뭐 쭉 올라서 마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세였는데 이게 오후 들어가지고 이게 조금씩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는 2차 전지 때문에 그래요. 예, 2차 전지 때문에. 그래서 왜 2차 전지 때문에 그러냐? 2차 전지주들이 대거 급등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오늘. 그래서 코스피에 있는 이런 대형주들 뿐만이 아니라 코스닥에 있는 그 2차 전지 종목들도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그래도 오전까지만 해도 양호했는데 오후 들어서 얘네들이 오버슈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말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은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은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들이 오버하면서 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은 반도체주들이 상승이 멈췄어요. 예, 상승이 멈추고 다른 섹터 상승이 멈추고 대신에 최근에 가장 강했던 그런 섹터들의 그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면은 조선주들이 일제히 오후 들어서 급락을 했고요. 방산주도 그렇고 변압기도 그렇고 원자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제법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급락이 나오니까 지수가 어때요? 빠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윗꼬리를 보이면서 이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안 빠지고 2차 전지주들이 적당히 오르고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강했으면은 아마 오늘 더 올라서 마감이 됐을 텐데 지금은 수급이 2차 전지로 가고 많이 올랐던 종목을 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이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더 현격하게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이 오늘 아침에는 반도체주가 사실 강했어요. 삼성전자가 막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반도체주가 올라오더니 2차 전지주도 쭉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어때요? 그간 많이 올랐던 뭐 많이 오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바이오주가 이제 죄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네들 막 급등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죄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급락이 나오니까 지수가 못 가는 겁니다. 예, 지수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주들도 오르더니만 이제 오후 들어서는 상승이 멈췄거든요. 2차 전지들이 너무 치고 나가다 보니까 반도체주들이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안 가고 한쪽은 급락 나오고 한쪽은 급등이 나오니까 지수가 이제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닥이 오늘 저러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미 시장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서로 잘 가면은 좋은데 이게 한쪽이 강하면은 한쪽이 약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이게 하루 만에 빨리빨리 대응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2차 전지 그렇게 안 좋은 그런 섹터인데 저게 저렇게 올라온들 매수를 할까요? 그간 저런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지만 또 하락하고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쉽게 손이 안 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2차 전지 쪽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올라왔으니까는 좀 다행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2차 전지주를 안 갖고 있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 장이 마치 급락장과 같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의 2차 전지주를 갖고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얼굴을 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스피는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올라간 쪽이 많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 쪽도 올라오고 자동차도 올라오고 소외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죠. 예, 그리고 요새 이제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저 PBR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에 있는데 오늘도 그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쪽은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에는 저 PBR 종목 이런 종목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지수 흐름은 보면은 코스피가 훨씬 좋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2차 전지가 바닥을 찍은 거냐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바닥은 찍은 건 맞습니다. 바닥은 찍은 건 맞는데 좀 어느 정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오늘 왜 이런 흐름이 갑자기 나왔을까? 그 미국장이 뭐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 흐름이 나왔을까? 근데 뭐 미국장 보게 되면 평상시랑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골고루 많이 올랐어요. 예, 원자력이 또 가장 많이 올랐고 또 테슬라도 많이 올랐고 근데 뭐 테슬라가 지금 바닥권에서 뭐 7, 80% 가량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전혀 안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테슬라가 움직인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올라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근데 뭐 일부에서는 한 정말 큰 이 주식을 운용하는 데에서 어, 리밸런싱 해라. 예, 많이 오른 거 팔고 덜 오른 거 많이 빠진 거 사라. 뭐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예,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소문들이 좀 퍼졌는데 이제 그래서 많이 올라간 쪽은 좀 빠지고 완전 소외받고 정말 많이 빠진 이런 종목들은 오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맞다라면은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면은 내일 되면은 다시 원상태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2차 전지는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많이 빠진 바이오라던가 다른 쪽에 있는 종목들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이제 뭐 확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후 보게 되면은 진짜 2차 전지주들이 마구 올라갈 때 기존에 강했던 애들이 정말 빠르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고
매매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내일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리밸런싱이 일시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미리 베팅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예상치보다 좋아야지 급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 미국 증시 흐름을 보자면은 아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면 엔비디아가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반도체주가 또 올라가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예상치가. 왜냐면은 지금 중국 쪽에 들어가는 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주가 이제 빠진다라면은 다시 오늘 급등을 했지만은 제자리 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쉽지가 않은 시장이어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인해보고 대응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반도체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많이 올랐을 때 조금 챙겨놨다가 내일 흐름 보고서 추가적인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는 뭐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 확인해 보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오늘 오른 게 일시적인지 아닌지 자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지 방향성, 섹터별 흐름 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옵니다. 반대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반대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지수가 올라도 쉽게 급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대응을 좀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고 나는 그런 게 잘 안 되고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그냥 일단 비중을 줄여놓고 추가적인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이 또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시황은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빠질 영역도 없는 것 같은데 지수가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지수 레벨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흐름 봐서는 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훨씬 크고 그러니까 예, 안 그럴 것 같다라는 이유는 오늘 보시다시피 이런 쪽이 올라오니까 많이 올라간 쪽이 많이 빠지잖아요. 예, 근데 많이 올라간 쪽이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막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더라도 지수 상승은 약간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를 보고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산업을 보시고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이제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기술적인 산업 자 이런 쪽이 좀 약세를 보이면은 그냥 주도주들 기존 주도주들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조선 뭐 방산 변압기 원자력 뭐 이런 애들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이 이제 계속해서 또 가는 거고 근데 이제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빠진 상황인데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오늘 2차전 지수도 많이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세를 더 이어간다라면은 그때는 기존의 주도주들이 상당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지금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많이 빠지면은 사둘 필요가 있다. 요거는 불변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섹터는 원자력이다. 관련된 종목은 두 종목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BHI인데
일단 이 종목들은 그간 조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조종이 충분히 왔을 때 꼭 사야 되는 쪽이 원자력이기 때문에 원자력 조종이 온다라면은 놓치지 마시고요. 나는 돈이 없다, 그래서 원자력 살 돈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기다려 보세요. 원자력주 빠질 때 다른 종목들도 빠지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내쳐내시고 그리고 원자력을 담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손실을 확정짓고 다른 종목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이제 하시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주식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강했던 종목이 계속해서 강한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강했던 종목들이 사실 뭐 조선도 있고 방산도 있고 변압기도 있고, 그런데 원자력은 이번에 뜬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음번 반등은 원자력이 더 좋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데요.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게 잘 안 된다. 그리고 오늘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 오히려 손실을 봤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오늘. 자, 그런 분들은 이제 매매가 이제 잘못됐고, 오늘 이후로 더 매매가 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해 줬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을 피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자, 010-647-6167번으로 숫자 7번 문자 주시면은 자, 단기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자,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숫자 7번 주시고요. 자, AI 전자책도 저희가 무료로 드립니다. AI 전자책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전자책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면서 이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해서 문자 보내는 게 좀 힘들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에 여기 제목 부분에 더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여기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 문자를 남길 수 있는 화면이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여기다가 숫자 7번 혹은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